다음으로 디바이스 플랫폼 센터 스마트싱스 팀장 정재현 부사장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스마트띵스 팀의 팀장 정재현입니다. 이렇게 SDC 코리아에서 많은 개발자분들 또 파트너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스마트띵스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커리어와 비즈니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스마트홈 플랫폼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많은 개발자, 파트너들과 함께 스마트홈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으며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 처음으로 소개한 메터퓨즈는 스마트홈 경험 확산을 위한 글로벌 업체 간의 협력의 결과물이었고 스마트띵스는 그 어떤 플랫폼보다도 적극적으로 먼저 메터퓨즈를 적용했습니다. 메터퓨전 발표 이후 스마트홈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스마트띵스도 최근 1년 동안 무려 5천만 명의 신규 사용자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메터퓨즈는 메터브릿지라는 기능을 통해 기존의 스마트 기기들도 메터 네트워크에 연동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만이 스마트홈 시장의 확산과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홈의 첫 시작은 누구에게나 쉽고 간편해야 한다는 비전 하에 우린 수년 전부터 Hub Everywhere라는 전략을 추진해왔고 우리 회사의 스마트 TV, 스마트 모니터, 패밀리 허브 냉장고, 그리고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 등의 허브 기능을 탑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운드바 제품까지 스마트 띵스 허브 기능을 확대 적용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더 높였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허브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들이 늘어날수록 그 허브들이 어떻게 잘 연계되어 동작하는지도 더불어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스마트 띵스에 멀티 허브 기능을 도입해서 사용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허브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때 새로운 허브로 기존의 기기들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경우 역시 새로운 허브로 기존의 연결 기기 정보를 간편히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띵스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종류의 기기를 연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SmartThings Home API는 스마트띵스에 연결된 메터 기기들을 활용하는 앱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으로 커미셔너 API, 컨트롤러 API, 로케이션 API를 통해 메터 패브릭에 등록된 기기를 활용하여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금년 SDC에서 홈 API와 같이 발표한 SmartThings Context API는 집안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 학습해서 가족 구성원의 제실이나 부재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제공해주는 API입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서비스에서 제실이나 외출 여부에 따라 고객에게 최적화된 스마트홈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띵스는 여러분들이 스마트 기기를 더욱 쉽게 개발하고 인증받고 또 판매할 수 있도록 Works with SmartThings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습니다. 더욱 간편한 인증 프로세스와 자동화된 테스트 툴을 제공하여 파트너 제품의 손쉬운 온보딩을 돕고 스마트띵스 앱 안에서 파트너 제품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트너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솔루션과 프로그램을 통해 우린 어떤 경험을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왜 스마트띵스가 이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일까요? 삼성의 스마트 TV는
홈 엔터테인먼트에서 기기에서 나아가 이제는 허브 기술, AI 처리 능력을 가진 스마트홈의 컨트롤 센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띵스로 연결된 삼성 TV 근처로 가시면 실제 리모컨과 똑같이 생긴 TV 리모컨 플러그인을 바로 모바일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TV에서 집안 어딘가에 있을 나의 갤럭시 어디 있지? 얘를 빅스비를 통해 곧바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간편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너무나 유용한 이러한 경험, 화려하진 않지만 스마트띵스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홈 엔터테인먼트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 하만의 새로운 와이파이 스피커 시스템 또한 스마트띵스와 연동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대신에 아침을 깨우는 음악을 하만 스피커를 통해 자동으로 세팅해서 들으실 수 있고, 커튼도 스르륵 열리게 해서 아침 햇살과 함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스마트띵스가 집안 기기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2020년 출시 이후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스마트띵스 파인드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그 가능성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갤럭시 폰, 태블릿, 버즈 와치 같은 기기들을 찾아주던 스마트띵스 파인드는 이제 신용카드, 여행용 태그, 펫 트래커까지 그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 태그 2는 펫 케어 서비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서 이제는 스마트띵스 앱과 스마트 태그를 통해 소중한 반려동물의 위치와 함께 운동 상태, 산책 경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띵스의 개방성은 제품 서비스의 다양한 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파트너에 있어서도 제약이 없습니다. 아파트, 고급 타운하우스, 공유주택에서도 스마트띵스 기반의 스마트홈 솔루션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의 유수 건설사들과 트러스테이 같은 공유주택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현재까지 15만 세대의 스마트 아파트 서비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주택 관리자용 대시보드와 같은 신규 서비스로 모듈러 주택, 단독 주택 등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열린 협업이 더 많은 사용자와 파트너들을 엮어주고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마트띵스의 열린 비전과 도전에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리서치의 시큐리티 어슈런스 랩을 이끌고 있는 심우철 상무를 무대로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삼성 리서치에서 소프트웨어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심우철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AI를 빼놓고는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큐리티 분야도 AI와 같이 점점 접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AI가 소프트웨어 보안에 어떻게 새로운 위협들을 만들어내는지랑 그리고 어떻게 보안이 도움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AI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GitHub 코파일럿이 21년 6월에 처음 소개된 이후에 가장 유명한 코딩 보조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특정 프레임워크, 특정 개발 언어 이런 환경에서 동작하는 여러 자동 코드 생성 도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꼭 코드뿐만 아니라 자연어를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코드를 내뱉는 이런 형태의 도구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여담을 좀 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우스 I가 이 중에서 가장 잘 동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코드 자동 생성 기능이 사실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안 분야에서도 이런 것에 보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했었는데요. 코파일럿이 제가 아까 21년 6월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21년 8월 불과 2개월 지난 후에 이런 논문이 아카이브에 소개가 됐습니다. 자동으로 추천된 코드들이 굉장히 취약한 코드가 많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측처럼 예를 들어서 플로트형의 데이터 타입을 스트링으로 변환해줘 라고 지시를 시켰을 때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포함된 코드들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가장 많이 추천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사람도 버그가 포함된 코드들을 작성해 왔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딩 어시스턴트들이 누구한테 사용되고 어떤 환경에서 이런 코드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클 건데요. 기존의 이제 분석 도구들 또 사람의 코드 리뷰 이런 걸로 대부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나 문화가 잘 적응되지 않는 조직이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겠죠. 또 두 번째로 또 새로운 위협을 살펴보면 이 코드 모델이 기존과 같이 취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악성 코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가능성은 낮은 이야기긴 한데요. 오른쪽과 같은 상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공격자가 특정 개발 언어 환경을 타겟을 하고 악성 코드가 포함된 코드들을 대량으로 이제 배포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코드 생성 모델이 저런 코드들을 다 수집을 해서 학습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런 것들을 완전히 필터링을 잘 못하게 된다면 악성 코드들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가 아까 이제 공격자가 타겟한 그런 언어나 환경에 대해서 코드를 요청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담긴 코드를 내뱉게 되고 이것이 필터링 과정 없이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된다면 의도대로 공격이 성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코드 안에 이제 취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악성 코드가 담기는 것들인데요. 이런 거 외에 코드 외적으로도 공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공격자가 예를 들면 LLM이나 코드 생성 모델한테 어떤 코드를 만들어 줘라고 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코드를 존재하는 것처럼 답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다들 아마 LLM 써보셨으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코드의 상에서도 이제 존재가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오픈소스 패키지를 있는 것처럼 답변을 받았다면 어태커가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놔야겠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없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패키지 만들어내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만들면 사실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시 LLM에게 물어보고 LLM이 기존 공격자가 했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된다면 악성 코드를 자동으로 참조하게 되고요. 인스톨하고 실행시켜서 어태커의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픈소스 시큐리티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룹에서 그 악성 패키지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이용하시면 생성된 패키지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외부 패키지를 공격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요. 저기 6-5번의 전시 부스에 가면 소프트웨어 엑스레이라는 전시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전시냐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여기에 취약한 패키지 혹은 악성 패키지들이 있는지를 어떻게 탐지하고 또 경고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로 저희 삼성에서는 이런 공격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AI 우리 코드 개발 과정 중에 위협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구나 아니면 코드 리뷰 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들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AI 코딩 어시스턴트 도구들이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더 보완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가능성에 가깝습니다. 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완전히 사이언티픽하게 검증된 건 아니고 이렇게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안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안 테스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또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안 테스트를 말로는 잘하는 게 쉽지만 많이 소개됐던 타이젠 익숙하시죠? 이제 타이젠 안에 여러 가지 패키지들, 라이브러리들, API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API들에다 보안 테스트 코드를 다 만들고 실행시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API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보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지식을 모두 가진 사람이 수천 개의 API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스케일러블하지도 않고 또 수동에 많이 의존적이어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들을 좀 해결해 보고자
유닛 테스트를 기반으로, 왜냐하면 유닛 테스트는 기존의 개발자들이 다 작성을 하니까요. 이걸 기반으로 자동으로 시큐리티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수행했고, 작년 SDSC 그리고 올해 4월에 탑티어 보안 아케인 IEEE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에도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좀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오픈 소스로도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연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테스트를 잘하자는 연구였는데요. 이것도 소개를 드렸지만 올해 8월에 불과 이게 발표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죠. LLM을 활용하면 이 보안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8월에 그 국제 최대 규모 해킹 컨퍼런스인 데프콘에서 LLM에게 프롬프트를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보안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테스트 코드는 이렇게 작성돼야 되고 API는 이렇게 사용돼야 되니까 LLM 네가 이거 두 개를 이해를 해서 보안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줘, 이런 내용입니다. 결과를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뭐 다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349개의 돌아가는 코드, 그리고 그걸 돌렸을 때 65개 크래시, 이거를 분석했을 때 취약점이 몇 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좀 놀라운 것이 이런 걸 다 했을 때 한 50불 정도만 보안 지식이 있는 사람이 LLM의 도움을 받으면 이 정도 코스트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좀 과장 광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물론 뭐 파이썬에 제한되기도 하고 개발 환경 언어 같은 게 좀 제한됐기 때문에 뭐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연구 결과를 좀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더 보안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분석 기법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그젠플로 어떤 스트링을 받았을 때 이게 뭐 알파벳인지 숫자인지 섞여 있는지 이런 거를 그냥 구분하는 이런 많은 분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예로 가져왔는데요. LLM에게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입력값은 뭐가 돼야 될까라고 물어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쭉 답변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입력이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교적 무거운 심볼릭 익스큐션, 뭐 솔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살펴봐야 했는데요. 여기는 그런 기법들 없이 그냥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굉장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입력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것도 간단하게 잘 답변을 해주죠. 기존의 프로그램 실행하려면 소스코드 컴파일하고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도 설치해야 되고 또 실행도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없이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 기존의 정적 분석 도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정확성이 낮아가지고 잘 못 썼을 경우 결과를 보고 이 결과가 진짜인지 아닌지, 유효한지 아닌지 LLM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도구들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AI가 보안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요, 미 국방성 달파에서는 AI 사이버 챌린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능성들이 구체화가 되게 되면 그 기술들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정말 클 겁니다. 꼭 자동화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로 해결하지 못했던 영역도 개척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달파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버그도 찾고요, 그리고 그 버그를 활용해서 공격도 하고 또 방어도 할 수 있는 AI가 참여자가 되는 대회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 대회가 아마 AI 보안 분야의 티핑 포인트, 즉 큰 마일스톤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에서는 이런 기술의 혁신을 위주로 한 대회를 포함해서 뭐 여러 방면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고민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고 그 보안 강화된 것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AI와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해서 발표드려서 감사합니다. 삼성 리서치 통신 소프트웨어 연구팀장 정진국 상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리서치 통신 소프트웨어 연구팀을 맡고 있는 정진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20년 가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프트웨어만 개발했던 제가 오늘 얼핏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은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다른 하나는 이동통신입니다.
기존에는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최근에 어떻게 융합되고 발전되고 있는지, 왜 소프트웨어가 이동통신 도메인에서 중요한지, 또한 그러한 내용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이동통신보다 5G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동통신은 약 8년에서 10년 간격으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G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통신의 발전은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빠르게 보낼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 요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사업부장을 맡고 계신 김우준 사장님께서 최근에 언론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 진화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라우터 보안 등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다. 삼성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에 있어 글로벌 리더. 이전까지는 이동통신 기술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기지국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라우터 등 기존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동작하던 여러 네트워크 기술들이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로 핵심 역량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삼성은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기술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하였고, 현재는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서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이동통신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때 저희는 기지국이라는 장비를 활용하여 유튜브, 카카오톡,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은 휴대폰 서비스는 익숙하지만 휴대폰을 통해 어떻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이동통신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휴대폰과 서비스 사이 무선 영역에 대한 기술입니다. 사용자가 휴대폰과 같은 단말에서 앱을 실행하면 무선으로 연결되는 액세스망을 거친 후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코어망을 통해서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전체 이동통신망 중에서 무선 영역을 담당하는 기술을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즉 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때 이슈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특히 4G 대비 5G는 장비를 많이 증설해야 하다 보니까 구축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운용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6G는 어떨까요? 6G는 현재 연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비용 이슈는 계속 남아있고 더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대두되는 기술이 VLAN입니다. 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동통신의 무선 영역을 담당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VLAN은 Virtualized LAN의 약자로서 란이 제공하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기술입니다. VLAN은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료에 보이는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은 이미 여러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VLAN 기술을 상용화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 삼성의 여러 뛰어난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영역에서도 VLAN이라는 전 세계 탑 기술을 삼성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VLAN은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제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이신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께서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중 하나가 VLAN이며, VLAN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제품 경쟁력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V란의 진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 방향은 클라우드화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된 단말수, 사용자의 트래픽 양에 따라 효율적으로 서버를 운용하는 것은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빨리 복구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클라우드화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상의 서비스에서 확장성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작은 단위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증가 혹은 삭제하면서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모듈 간의 의존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실시간 패킷 처리입니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가상화된 플랫폼상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최적화하기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에서는 대규모 패킷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통합으로 수직 최적화가 필요하며 V란에서는 이러한 최적화를 클라우드 플랫폼상에서 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장벽들을 넘어서야 V란의 진정한 클라우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진화 방향은 진흥화입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정말 많은 설정 파라미터가 있고 이러한 파라미터는 환경마다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정말 많은 강남역 근처와 한적한 시골은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 설정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장소, 시간, 특정 이벤트마다 수동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AI 모델이 만약 해당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면 운용 비용의 큰 효율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AI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두 가지 챌린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에서 AI 모델을 적용하는 전체 플로우는 여기 그림과 같습니다. 위중 기지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와 AI 모델을 검증하는 단계에서의 기술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통신망에서 AI 모델 적용이 더 필요한 상황은 예를 들면 전파가 잘 전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통신 품질이 안 좋은 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실제 통신망에서 많이 발생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검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기지국에 적용된 AI 모델이 만약 잘못된 결과를 만든다면 해당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단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만큼 이동통신은 AI 모델 오류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도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전에 얼마나 잘 검증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실제 환경을 모사하면서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AI 모델의 안정성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V란의 진흥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V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노베이션, 퍼스트 무버, 오픈니스. 앞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혁신이 필요하며 이동통신이라는 도메인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새로운 도메인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검증 등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도전 정신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DPDK와 같은 많은 오픈 소스들이 이동통신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새로운 영역에서의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개발자들이 협력하는 장이 필요하고 오픈 소스는 이러한 협력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포함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오픈마인드로 미래 이동통신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SGC 코리아 일정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리서치의 오픈소스 그룹 박수홍 그룹장을 무대로 초대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요번에 그 SDC 코리아의 키노트 마지막 발표입니다. 오픈 소스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오늘 오픈 소스라는 제목 밑에 특별하게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부제목을 붙였습니다. 오픈 소스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공유와 협업을 통해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오픈이라는 부담이 개인의 끊임없는 성장을 유도하고요. 폭넓은 소통을 통해서 조직의 일하는 그 문화와 방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그런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 오픈 소스를 아직도 공짜 그리고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픈 소스는 기업에서 보면 경쟁력의 핵심이고요. 사업에 있어서는 헤게모니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91년도 리눅스 커널이 오픈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 오픈 소스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오픈 소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기업들의 오픈 소스 사용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오픈 소스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또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은 결국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좋은 코드들이 오픈 소스에 계속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픈 소스의 품질은 더 높아지고요. 그걸 사용하는 기업과 개발자는 더 많아지고 그런 견고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소프트웨어 발전은 오픈 소스가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픈 소스는 더 많은 기술 분야들을 점점 혁신해가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가 혁신하고 있는 분야가 이미 소프트웨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오픈 소스라고 들으시면 통상적으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설계하는 방법, 최근에 리스크5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에 사용하는 명령어 집합들 그리고 AI를 학습하는 데이터 또 AI 관련된 모델들 여러 가지 공유와 협업이 가능한 모든 에셋 자원들을 오픈소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오픈소스 AI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AI가 미래에 엄청난 사회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AI 기술 발전에 과거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오픈소스가 역할을 했듯이 AI 시대에 오픈소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마치 90년대에 소프트웨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졌는데 2000년대에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정의가 수립되고요.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이루었듯이 동일한 노력을 AI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과 또 개발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7개 국가, 한국을 포함해서 7개 국가의 오픈소스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고요. 원팀으로 긴밀하게 협업 중에 있습니다. 특히 Think Open, Contribute to th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개발자들이 열린 생각으로 오픈소스를 이해하고 또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오픈소스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세 가지를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업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많은 오픈소스에 수백 개 이상의 복잡한 라이센스들이 존재합니다. 오픈소스는 물론 무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라이센스들이 있습니다. 기업마다 기술의 특성이 있고 또 사업의 차별성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오픈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듯이 오픈소스는 각자의 전략에 맞춰서 추진해야 하는데 기업 내에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전담 조직을 OSPO,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년도에 OSPO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ISO IEC 국제 표준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오픈 소스를 잘한다는 그 기업에서의 그 경쟁력의 두 번째는 당연히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력과 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픈 소스는 절대로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즉 수많은 기업이 오픈 소스를 각자의 사업에 적극 채용하면서 강력한 상업성을 가지고 있고요. 치열한 기술 전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사업의 핵심인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삼성 깃허브를 통해서 165개나 되는 오픈 소스를 공개하고 외부 개발자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키노트에 공개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오픈 소스 리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명 이상의 오픈 소스 전문가가 전 세계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참여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국내 오픈 소스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이렇게 3개 회사가 각각 내부에서 사용하던 검증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국내 라이센스 전문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10월 말에 오소리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국내에 오픈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4년도부터는 추가 회원사를 모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국내의 오픈소스 안정화를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해가면 좋겠습니다. 오픈소스를 잘한다는 마지막은 기업의 적극적인 대외 협력과 소통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기업들은 PR, 퍼블릭 릴레이션에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도 그냥 둔다고 발전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은 DR,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 오픈소스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 간의 DR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커뮤니티들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도 삼성전자가 열심히 참여하면서 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1시부터는 이쪽 층 말고 저쪽 본관 3층에 주요 국내 커뮤니티들 미더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또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오픈소스와 함께 삼성전자는 사내에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문화 혁신을 목표로 2021년도 스위치 사무국이라는 조직이 신설이 됐고요. 여기서 스위치의 의미는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 코칭입니다. 국내 최고의 분야별 코치들이 사내 개발자들과 협력하면서 기술 문화를 혁신해가고 있습니다. 공유와 협력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빈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기업들은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개발자와 소통의 빈도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번에 새롭게 사회 기술 블로그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아직 블로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내의 좋은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공개하면서 외부의 개발자들과 또 다양한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는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2014년에 오픈소스를 잘해야 된다는 목표 하에 소스콘을 시작을 했고요. 기술 범위를 넓혀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개발자 컨퍼런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소통 채널로 개발자 협력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SDC 2023년도 코리아 키노트를 마칩니다. 오후부터는 최신 기술 분야 기술 세션과 또 외부의 전시 그리고 다양한 개발자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